안녕하십니까, 장진택입니다. 오늘 아침에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XM3 이제 사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사진도 몇 장 보내왔어요.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할 거면서 그렇게 뜸들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서울모터쇼에서 모터쇼 중앙에 딱 올라갔었던 XM3 컨셉트카, 이거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 컨셉트카가 양산차를 기본으로 이렇게 쇼카로 좀 화장을 이렇게 좀 해서 무대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산차를 기본으로 쇼카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는 다 바꿉니다. 이 사이드 미러가 차를 좀 둔해 보이게 하는 좀 부위이기 때문에 그 컨셉트 카들은 대부분 사이드 미러 좀 얄팍하게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드 미러만 딱 붙이고 몇 가지 뭐 데코레이션, 뭐 빨간 줄 좀 근거하고 뭐 좀 달라 보이게 하려고 그 측면 유리창의 윗부분만 이렇게 크롬으로 한 거, 아르카나는 요 밑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차와 조금 더 달라 보이게 하고 아르카나랑 조금 더 달라 보이게 하고 또 컨셉카처럼 좀 느낌 내고, 요게 이제 서울모터쇼에 올라갔었는데 그냥 그거 그냥 같은 차입니다. 사이드미러 좀 더 큰 거 들어가고 좀 장식 좀 빠지고 그냥 그 차가 그대로 XM3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르카나와 비교하면은 별 차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휠베이스나 뭐 이런 것도 다 같은데, 그, 길이가 아르카나보다 조금 더 길어요. 한 3cm 정도 긴데, 이게 이제 앞뒤 범퍼를 조금 플라스틱 부분을 조금 우람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뭐 앞에서 한 1, 2cm, 뒤에서 1, 2cm 뭐 해가지고 한 3cm 정도 아르카나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내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실내는 완전히 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모터쇼에서는 실내는 그냥 이렇게 못 보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실내는 완전히 새로 디자인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아르카나, 러시아에서 파는 아르카나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르카나는 좀 없어 보이는 디테일인데 요 XM3 이 전문 용어로 이서빌리티가 좀 강조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게 르노 신형 캡처, 그러니까 QM3 이 후속작이죠. 그러니까 요 신형 캡처, 그 다음에 르노 신형 클리오, 여기 실내랑 비슷합니다. 근데 같은 건 아니에요.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디자인 큐로 르노 삼성 디자인 연구소에서 새로 디자인해서 적용한 실내입니다. 세로용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몇 가지 부품들은 좀 공유하는 거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 디자인한 그런 실내입니다. 여기 그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9.3인치 세로용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전에부터 QM6나 뭐 SM6에서 다 세로용 내비게이션 썼지만 요건 8.7인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은 차에 좀 더 큰 화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 계기판이 전체가 다 LCD 화면, 10.25인치 LCD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늘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오지만 전체가 지도로 나오는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가 이 계기판에 딱 나오는 그런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옵션이 좀 높은 등급에만 요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뭐 옵션 착실하게 다 챙겨놨어요. 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 열선,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속도 느렸다 줄였다 하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게 다 있어서 이제 뭐 반자율 주행 흡사한 그런 동작도 할 수 있고,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에어컨 송풍구 이런 거 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옵션들이 좀 약간 고급 옵션으로 가야지 그 선택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기본 옵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기본부터 여러 가지 다 갖췄습니다. LED 헤드램프 기본이고요. 전자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 그러니까 한 번만 누르면 유리창이 밑까지 내려갔다가 뭐 밑까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기본. 소나타 최고급형을 사도 운전석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대 뒤에 있는 패드 시프트, 요것도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뭐 잘 넣었어요. 동급 차와 크기를 비교하면 이게 동급이 뭔지 좀 희미해질 정도로 크기가 커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그 소형 SUV급인데 이 쿠페형 SUV로 늘씬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에서 딱 보면은 비율이 좋은 그 모델 같은 친구들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반에 한 170 정도 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키 185되는 아주 늘씬한 그런 친구 딱 있으면은, 저 친구 비율이 참 좋아. 약간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소형 SUV로 뭐, 얘기는 하지만, 휠베이스, 그러니까 차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게 2720이에요. QM6, 그러니까 형님격인 QM6도 2705인가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휠베이스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급 모델인 뭐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뭐 코나, 뭐 티볼리,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2600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거의 뭐 10cm 이상 길다. 예, 휠베이스가 10cm 이상 길다. 한 등급 위의 차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준중형 SUV인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26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5cm가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기니까 차가 일단 딱 이렇게 당당하게 바퀴가 딱 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토대 위에 아주 늘씬하게 생긴 차체가 딱 얹어진. 그래서 아주 비율이 좋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봐도 그런데 실제로 보면 참 멋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휠베이스나 길이는 말도 안 되게 동급 최고. 그래서 비율이 월등히 좋다. 근데 폭은 비슷합니다. 폭은 한 1800 정도로 폭은 비슷한데 높이가 또 낮아요. 이거 뭐 비율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소형 SUV들이 1600이 넘는데 요거는 1576. 예, 한 3, 4cm 정도 낮으니까 훨씬 비율은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이 이제 비공개인데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거 좀 풀어드릴게요. 엔진은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엔진은 1.6 가솔린이 들어가요. 1.6 가솔린. 그게 기본 모델입니다. 1.6 가솔린. 요게 예전에 SM3의 1.6 가솔린의 CVT 변속기, 그러니까 터보 같은 거 아닌 1.6 가솔린 뭐 117마력짜리 요거에 CVT 들어갔던 거, 그거를 114마력으로 조금 낮추고 토크를 조금 올려서 SUV에 맞게 좀 만져서 집어넣습니다. CVT도 그대로 또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SUV에 맞게 조금 더 만져서 들어간다고 하고요. 연비가 한 13.8 정도로 동급에서는 연비가 대부분 다 좋다는 게 12 정도인데 요거 13.8로 동급에서 최고 연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루엣도 느슨하고 뭐 엔진은 조금 힘은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비 보시면은 이렇게 효율이 상당히 좋고 이게 터보 엔진이 아닌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차가 고장날 확률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적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집에다 차 두시고 가까운 거리 자주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 있잖아요. 뭐 장 보러 갈 때나 뭐 아이들 등하교, 그다음에 뭐 약속도 가까운 데만 이제 주로 다니시는 그 여성분들에게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는 분들이 터보 엔진 차 사면은요, 이게 터보 엔진이 좀 고장날 확률이 좀 있어요. 이렇게 터보 엔진은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좀 관리 좀 해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시동 걸자마자 바로 나가고 뭐 또 바로 들어와서 바로 시동 끄고 막 잠깐 이렇게 쓰기에는 자연흡기 엔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형 모델이 1.3 터보 엔진인데 요게 이게 대단한 엔진이죠. 1.3 터보인데 4기통입니다. 4기통. 3기통 아니고요. 네, 4기통입니다. 요게 벤츠와 르노가 합작해서 개발한 엔진. 그리고 지금 유럽에는 A200, A클래스 A200의 표준 엔진으로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최신형 엔진이고 엔진 효율 상당히 좋고 엔진 회전감, 뭐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클래스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2리터 엔진이 적용된 A250, A220 요 모델만 들어오기 때문에 요 1.3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르노에는 1.3 4기통 터보 요 엔진이 이제 르노에도 표준 엔진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여기부터 요 XM3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따가 나올 SM6
예, 세단 SM6에도 이제 기본 엔진으로 요 1.3 터보 엔진이 자리 잡을 거라고 합니다. 요게 파워가 꽤 괜찮아요. 벤츠 A200은 요 엔진으로 163마력, 그 다음에 토크가 25.4였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SUV에 맞게 세팅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력은 152마력으로 조금 낮췄지만, 토크를 26으로 좀 더 올렸어요. 그리고 토크 밴드를 좀 더 여유있게 해서, 회전력, 그 저회전 파워가 중요한 SUV에 맞게 좀 튜닝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붙여서 좀 스포티한 주행에 좀 어울릴수록 세팅을 했습니다. 요 정도 파워면요, 2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은 충분히 대응하고 남는 정도의 파워예요. SM6 2리터 가솔린 모델은 150마력에 토크가 20.6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마력도 더 세고, 그리고 토크도 뭐 5나 6 정도가 더 세기 때문에 그 2리터 가솔린 터보 이상의 지금 파워는 두루두루 다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차와 비교하면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1.3리터 가솔린 터보가 있잖아요. 이게 좀 비슷한데 요거는 3기통입니다. 쉐보레는 3기통, 그리고 르노 삼성은 4기통 이렇게 되는데, 요게 트레일블레이저는 156마력에 토크가 24.1, XM3는 152마력에 토크가 26,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CVT가 기본인데 4륜구동 하면은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XM3는 152마력에 토크가 26, 토크가 좀 더 세죠. 마력은 조금 약한 대신에. 그 다음에 7단 습식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서 좀 더 파워풀하게 달릴 것 같긴 한데, 단점이 4륜구동 얘기가 없어요. 4륜구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불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4륜구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코나나 셀토스 이런 건 파워가 상당해요. 다 1.6리터 가솔린 터보, 1.6리터 디젤. 이렇게 파워는 그냥 다 현대기아께 초강력입니다. 그리고 다 4륜구동 적용되고요. 그리고 티볼리도 심지어 1.5리터 터보랑 1.6리터 디젤 있잖아요. 이것도 파워 괜찮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XM3는 1.3리터 엔진인데 뭐 파워가 조금 하지만 효율은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보도자료 외에 이 가격표도 이렇게 받아서 여기저기 봤더니 뭐 가격 구성도 잘 해놨고요. 그러니까 1.6리터 엔진, 1.6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한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리터 터보 엔진 그룹이 이렇게 한 그룹이 있는데, 요게 좀 더 고급형이죠. 1.3리터 터보가 요게 고급형이고, 여기에 이제 최고급형까지 가면은 뭐 반자율주행 장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패키지로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가격이 1,79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티볼리가 1,710만원부터 시작은 한다고 하는데, 요건 수동기어 모델이에요. 주문하면은 한없이 기다렸는데, 이제 이거를 받은 사람이 있단 얘기도 있고 없단 얘기도 있는 전설 속의 그 수동기어 모델. 요게 1,710만원부터인데, 사실상 그 자동기어 모델부터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그러면은 1,800만원대 다 올라가거든요. 셀토스나 코나 이런 거는 다 1,900만원, 그러니까 거의 2,000만원 턱까지 차오른 1,900만원대 완전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소형 SUV가 풀옵션 하면 3,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르노 삼성 자동차의 고위 임원의 얘기로는 풀옵션을 다 때려 넣어도 3,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옵션도 더 저렴하고 높은 옵션도 더 저렴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레인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게 그 레인지의 낮은 쪽으로 가격이 정해지면은 풀옵션을 해도 3,000만원이 넘지 않는 건 맞는데, 여기 높은 쪽으로 정해지면은 풀옵션 하면은 3,000만원 넘습니다. 뭐 고위 임원께서 한 얘기니까 아마 다 낮은 가격 쪽으로 가격표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XM3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일단 그 늘씬한 비율, 휠베이스 넓어서 딱 타이어도 딱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 위에 아주 늘씬한 쿠페형 SUV 딱 올라가 있고, 또 최저지상부도 또 높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달릴 때나 이럴 때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또 최저지상고가 조금 높으니까 차가 좀
이렇게 얄팍해 보여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17인치, 18인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요 자료 사진으로 나온 거, 요 XM3의 실제 사진으로 나온 거는 19인치 휠이 적용된 겁니다. 휠이 좀 큼직해 보이는데 아마 18인치 정도가 아마 승차감이나 이런 거 두루 좀 보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 얼른 또 타보고 싶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이제 사전 계약이고 조만간 신차 발표회와 시승회 이제 할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이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이 시승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에 걱정이에요. 이렇게 뭐 신차 프리뷰 행사 뭐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취소되고, 아니, 지금 다 보도자료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신차 발표했는데 전염병 잘못 알아가지고서는 뭐 기자들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완전 이렇게 행사 망치고 막 진짜 막 욕먹고 막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속 시원히 차를 못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전해 들은 얘기로만 전해 들어서 저도 참 답답하고, 예, 많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XM3 일단 제일 강점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소형 SUV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시원시원한 라인, 그리고 시원시원한 실루엣, 그리고 멋있는 쿠페형 SUV. 파워는 조금 약하지만 효율은 좋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최고! 예, 일단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 사진으로 보기에도 일단 최고. 예, 디자인, 멋진 디자인으로 승부한 XM3. 예, 이거 저도 기다리는데 빨리 나오는 대로 시승해보고 또 속속들이 느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휴, 유 감독님한테 이거를, 빨리 유 감독님 빨리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지금 그 딸이 오늘 방학이라서 있는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딸이 옆에서 키르키르 웃고 있는데 찍었어요. 집에서 혼자서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으로 찡글찡글 막 전화가 3통이 나와가지고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버벅거리는 거 이거를 유 감독님이 다 편집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딸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어. 예, 고맙습니다.